네,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증권부의 신재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의 주도 업종을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증권가에서 또 재밌는 조어를 만들어냈네요. 전화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던데 원전, 화학, 방산을 줄여서 또 이제 전화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 주목하라는 얘기가 좀 나오더군요.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먼저 전 앞글자 원전의 네. 이제 전입니다. 이 원전부터 살펴보면요,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주 이벤트가 하반기에 다수 예정돼 있습니다. 네. 우선 이달 중순경에 최대 30조 원 규모로 평가되는 체코 원전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수준에서 프랑스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 단가 측면에서 프랑스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고 또 공사를 기한 내 잘 맞춘다는 점에서 현지 언론과 시장은 우리나라가 계약을 따낼 가능성을 절반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만약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계약으로 바로 직결되는데요. 시장은 내년 폴란드 원전과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매우 중요하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4분기에는 루마니아 정부가 건설을 추진 중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수주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SMR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래 전력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원전 수출 목표와 SMR 조기 상용화 방안 등을 담은 2050년까지의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4분기 발표할 것이란 전망도 원전 관련주 투자 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원전 관련주로서 국내 유일 원자로 제작사인 두산 에너빌리티와 원전 설계 기업인 한전기술이 수주 성사 이후에 수혜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원전과 관련돼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봤고 하반기에 이제 원전, 화학, 방산. 네. 원전하고 방산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화학은 좀 의외입니다. 화학 업종은 중국에 좀 밀리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을 주목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화학 시장의 대표 큰손인 중국에서 이 구매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최근 2년간은 중국 경기가 부진하면서 덩달아서 석유화학 시장도 위축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구형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소비재 신제품 교체, 일명 2구 환신 정책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올 초 이후 5월까지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석유화학 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최근 2년간은 연속으로 수출이 역성장한 것을 감안하면은 5월까지 흐름은 좀 의미 있는 반등이라는 설명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 과잉 우려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석유화학 공업의 대표 기초 원료인 에틸렌은 연평균 1,000만 톤 이상 증설이 됐습니다. 하지만 작년 들어서 증설 규모가 700만 톤 수준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600만 톤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시장은 화학 업종의 대표 주자인 롯데케미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수요 회복과 공급 과잉 해소 두 가지 이유로 하반기 적자 탈출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네. 주가 수준 역시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분석인데요. PBR은 현재 0.3배 수준으로 과거 평균 중 하단에 위치해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화학 업종도 하반기에 좀 주목하자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하나가 남았습니다. 방산인데요. 방산은 지속해서 관심을 좀 두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하반기에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세계 각지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네.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글로벌 무기 수요는 단기적 관점이 아닌 이 장기적이고 구조적 증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가성비와 빠른 납기 측면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에 K9 자주포 50여 문과 K10 탄약 운반차 수출을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또 4조 원 규모의 레드백 수출에도 도전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네. 현대로템은 하반기 폴란드와 K2 전차 800대 이상의 수출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또 한국항공우주는 우즈베키스탄에 1조 원대 규모의 FA-50 전투기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종합하면 작년 말에는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74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됐는데요. 하반기 가능성 있는 수주를 좀 종합을 해보면은 네. 이 수주 잔고가 75조 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잔고가 더 넘고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수주와 연결된 계약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하반기에 유망업종으로 꼽고 있는 이른바 전화방
각각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SK 쪽 이슈를 한 번 더 신재은 기자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제 SK 경영전략회의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신 기자하고는 저희가 SK 스퀘어를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SK 스퀘어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10만 원에 오늘도 아침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이슈가 나온 다음부터 주가의 상승력이 더 커지는 것 같거든요.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일단은 SK 하이닉스 자회사인 SK 하이닉스 주가가 국공행진하면서 네. 그게 좀 반영이 됐고요. 또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일단은 SK 스퀘어가 현재 시장에서는 1조 원 넘는 현금을 확보한 점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보유 중인 순현금이 5천억 원 정도 되고 SK 쉴더스 잔여 지분을 매각하면서 내년 7월까지 또 추가로 4,50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될 예정입니다. 또 지난 4월에는 크래프톤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하면서 네. 2,600억 원의 현금도 확보해준 상태입니다. 여기에 HBM 독주 체제를 구축한 하이닉스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게 되면 배당을 추가로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를 반도체 사업 등에 재투자할 것으로도 보이지만 시장은 밸류업 프로그램 취지에 맞춰서 배당을 포함한 주주 환원을 늘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만약 SK 스퀘어가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은 2021년 출범 이후 처음 네. 있는 일입니다. 배당과 관련된 지원이 확실하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SK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과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더 늘릴 거다라는 시장의 시나리오도 존재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SK 스퀘어의 역할이 또 주목을 받고 네. 있습니다. 만약 법원의 재산 분할 결정이 최종 확정되게 되면은 최태원 회장은 1조 원 넘는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 회장이 보유 중인 SK그룹주 지분 매각을 최소화하면서 현금을 확보하려면은 네. 결국에는 배당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힙니다. 최 회장은 현재 SK주 지분을 18%가량 보유를 하고 있고 또 SK주는 여기서 SK 스퀘어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래에는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최 회장에서 시작된 지배구조가 SK와 스퀘어를 거쳐서 하이닉스로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현금 확보를 위해서는 SK 스퀘어의 배당이 절실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주주가 현금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할 때 SK 스퀘어의 현금 배당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쨌든 아래에서 배당을 좀 늘려주고 그걸 받아서 다시 SK주가 최태원 회장 쪽으로 배당을 늘릴 거다 이런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이건 네. 굉장히 간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SK하고 SK 스퀘어의 합병도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가장 현재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그룹 사업 재편 일환으로 SK와 스퀘어를 합병을 하고 그 아래 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핵심 그룹사인 하이닉스를 중간 지주사로 만들면은 SK가 하이닉스로부터 나오는 배당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재무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증권업계는 좀 분분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합병 가능성을 낮게 보는 쪽에서는 합병 비율에 따라 대주주인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합니다. 지분율이 희석되면 재산 분할을 위해 현금을 마련해야 할 때 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 회장은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서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또 합병을 추진하더라도 주주들의 반발을 사서 주총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를 못할 것이란 판단도 나옵니다.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의 3분의 2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합병에 무게를 두는 입장은 SK와 스퀘어의 역할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거론하는데요. 하나로 합치더라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또 20% 미만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최 회장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면 합병이 최선의 시나리오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병과 관련돼서는 아직은 좀 의견이 분분하다. 이것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경영전략 회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또 정재훈 기자와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신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